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는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부터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 대구와 안동, 경산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미 대구의 기온 28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구와 영천, 포항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 36도로 많은 지역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한낮에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중앙분리대를 넘었던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젯밤 11시쯤 대구시 중구 달성동 국비산 내거리 방향에서 달성 내거리 방향으로 오던 로체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뚫고 맞은편에서 오던 산타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18살 박모 씨 등 또래 5명. 이 사고로 박 씨 등 2명이 숨졌고 일행 3명과 산타페 운전자 30살 전모 씨 등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로체 승용차는 지난 6월 24일 도난 신고가 됐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조회로 의무적으로 도난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스템에 도난 차량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도난 차량이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부가 현재 각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공약 사업에 대해서 SOC 사업 예산 감축과 또 신규 사업 억제 방침을 밝힌 터라 이 SOC 사업 비중이 큰 경상북도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을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5일 시작된 정부 부처별 예산 심의가 지난달 19일로 마무리되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로 정리된 예산안을 2차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2차 심의 기간에 경상북도로서는 SOC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국토부를 비롯해 3대 문화권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서와 복지부 관련 예산 심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상주 영덕 고속도로,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 등 경상북도가 올해 건의한 주요 사업 예산 확보액이 당초 건의한 금액에 비해 너무 저조합니다. 이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총 예산이 1조 원을 넘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필요성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SOC 사업이 작년에 설계를 끝나고 이제 막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잣대로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또 특히 이제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이제 지역 사업들을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고 올해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상임위 기간 동안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 창사 50주년 기획 뉴스. 네, 지난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농촌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기계화와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장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우리의 농촌은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쟁기를 끄는 소를 몰면서 논밭을 가는 모습은 농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양기가 없던 시절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모심기는 연중 농산일 가운데 가장 바쁜 작업이었습니다. 오와 열을 맞춰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고된 작업. 품앗이로 상부상조하며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가을 그지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힘들긴 마찬가지. 하지만 수확의 기쁨으로 농민의 얼굴엔 웃음이
그때는 전부 논을 메고 손을 가. 논을 메고 그때는 훌지 소로가 이래 갈아가지고 물로 잡아가 못 심는 것도 손을 가 다 심었거든요. 1980년대 접어들어 농촌에도 현대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현대식 농기계의 도입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전통적인 식량 작물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용 작물로 눈을 돌리는 농가들이 늘어났습니다. 거대한 비닐하우스 물결은 먹고 살기 급급했던 척박한 농촌이 희망의 땅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촌에도 억대 분홍이 등장해 경북에서만 7천 가구가 억대 소득자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귀농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촌에서는 편안한 마음가짐, 또 내가 일이 항상 있으니까 일의 즐거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배 작물도 크게 변했습니다. 쌀, 보리 같은 식량 작물은 지난 20년 동안 9만 헥타르, 38% 감소한 반면 참외나 토마토, 오이 등 시설 재배는 17,000헥타르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사과의 주산지라는 것도 옛말입니다. 1982년 620여 헥타르였던 대구의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 150여 헥타르로 3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경북 중남부 내륙 지역도 1000헥타르씩 면적이 줄었습니다. 기후 변화는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벼라든가 어떤 식량 작물에 대해서는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든가 재배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한라봉 같은 어떤 그런 고소득 대체 작물도 지속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우리 농촌은 상전벽해의 눈부신 변화를 겪었지만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입니다. 대구시는 법정 감염병인 치쿤쿠니아열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해외여행을 할 때 감염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치쿤쿠니아열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 질환으로 감염이 되면 40도 이상의 급성 발열이 최대 닷새까지 지속되고 두통과 근육통, 관절통 등이 발생합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쿤쿠니아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클릭하면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 스미싱인데요. 최근에는 웹서핑만 해도 돈을 빼내가는 방법이 등장하는 등 방법이 진화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문자에 링크를 걸어 돈을 빼내는 방법은 이미 옛날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웹서핑이나 SNS를 하다 무심코 방문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설치해 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제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깔아 원격 조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금융결제에 쓰이는 공인인증서부터 카메라로 찍어놓은 보안카드, 메모해놓은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개인적인 사진까지 스마트폰에 담긴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빼낼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실제로 스마트폰 주인 행세를 하며 문자를 주고받아 돈을 가로채려는 원격 조정 스미싱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앱 설치는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악성 코드 설치가 의심되시면 각 통신사별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청첩장이나 할인 쿠폰으로 위장한 스미싱 사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친구일 것이라고 열어봤는데 월말 돼서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저 같은 경우 많이 황당하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경찰에 신고된 스미싱 사건은 12,000여 건, 피해 금액은 26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장미부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해역의 어류 양식장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일 2억 원을 추가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적조 발생 주요 지역인 포항과 경주시에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또 피해 양식 어가가 치어 입식을 원할 경우 농어촌 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156곳의 어류 양식장에는 넙치와 우럭, 전복 등 3,9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조 발생으로 62만 3천 마리, 9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시가지 통과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선로가 다음 달 말에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북구 팔달교에서 수성구 관계삼거리까지 12.7km 시가지 구간에 전주와 가공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력 공급 시험을 마친 구간부터 전선과 전주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709 92번의 전주 철거가 완료됐으며 앞으로 45, 6809, 823번의 전주는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네, 연일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지자체 공무원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부가 전력 절감 여부를 지자체 실적 평가에 반영하면서 찜통속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반 안동시청 본관 꼭대기층 사무실. 햇볕이 바로 내리쬐면서 벌써부터 열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온도계 바늘은 어느새 32도까지 올라갑니다. 기온이 한 35도 정도 거의 근무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좀 괴롭습니다. 더위를 피해 시청 건물을 찾은 민원인도 연신 부채질입니다. 피서 찾고 왔는 거예요. 밖에 하다 더우니까 땀이 안 마르네요. 안동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예 오전 시간에는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 약 3시간 반 정도 냉방기를 가동해서 며칠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의성군. 한낮에 군청사 안은 찜질방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 시각은 더위가 한창인 오후 3시 반.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사무실 실내 온도는 3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냉방 온도는 28도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사무실 온도는 평균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환기도 지금 잘 안 되고요.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정도로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월 전력은 15%, 피크 시간대는 20%까지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고 실적을 올해부터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지나친 실적 경쟁에 최소한의 근무 환경도 안 되다 보니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홍일학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되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홍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0명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류성걸, 김희국, 정수성,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5명 등 모두 6명이 포함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한화를 상대로 홈 2연전을 치릅니다. 지난 주말 LG와의 원정 3연전에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를 내준 삼성은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였던 최하위 한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삼성의 오늘 저녁 경기를 6시 15분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중계방송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는 자외선 지수가 특히 높아 피부 화상을 입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뙤약볕이 내리쬐는 요즘 바깥에 30분만 있어도 피부가 화끈거릴 정도로 자외선이 강렬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어제 대구 지역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햇볕이 나오니까 워낙 햇볕이 강해서 많이 얼굴도 화끈거리고 좀 따갑고 그러네.
특히 어린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피부에 화상이 생기는 걸 모르고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놓치는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부는 선크림을 잘 발라서 적게 생기는데 팔이나 등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기고 보통 이제 그날 밤 굉장히 자결감이라고 해서 화끈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 날부터 소양증, 가려움증이 많이 생깁니다. 증상이 심각하면 물집이 잡히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르고 긴팔 옷과 모자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병원을 찾기 전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 채소를 갈아 피부에 얹거나 월남쌈에 쓰이는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이스 페이퍼는 3등분 정도 하셔가지고 녹차물이라든지 진정효과 보실 수 있는 그런 물에 차갑게 넣으셨다가 얇게 펴셔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리시면은 진정효과도 훨씬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또 냉찜질이나 시원한 물 속에서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올해 상반기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수는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물질과 유기물질, 미생물과 소독제 및 소독 부산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수도꼭지의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고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2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식품 제조가공업소 표시기준 위반 1곳, 종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7곳 등입니다.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미 대구의 기온 28도를 넘어섰고요.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안동의 가시거리 300m로 지금 시정이 좋지 못한 상태인데요.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이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8도, 낮 기온 37도로 하루 종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6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안동의 낮 기온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3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